저는 오늘 뇌과학으로 본 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뇌활용 지수 BOQ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창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고 또 세계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네팔이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위라는 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또 이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울한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이들 모두는 사실은 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울이라는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고, 분노라는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고, 행복이라는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은 딱딱한 두개골이 느껴지시죠? 두개골 그 안에 아주 말랑말랑한 뇌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가 있는데 이 뇌라는 것은 1.2kg에서 1.4kg 정도, 전체 몸무게 2%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이 말랑말랑한 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숫자의 비신경세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의 뇌는 서로 무엇이 다를까요? 정보. 네. 정보 처리하는 거. 그렇죠. 네, 그것을 다른 말로 해보자면 뇌 안에 신경 연결망이 다른 것입니다. 신경세포도 있고 비신경세포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네트워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이란 현상을 만들어내는 신경 연결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울한 경우가 많을 테고, 분노라는 신경 연결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분노를 잘할 테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신경 연결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잘 느낄 테고, 그래서 이 신경 연결망에 의해서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딱딱한 두개골 안에 말랑말랑한 조직인데, 그 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000억 개라고 하니까 아주 많겠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경세포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서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시냅스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신경 말단에서 그 다음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 물질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서 신경세포 안에서 정기적 신호로 다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 연결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화내는 분노의 신경 연결망이 있을 테고, 우울의 신경 연결망이 있을 테고, 기쁨의 신경 연결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그런 것은 모두 신경 연결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러한 신경 연결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사회를 통하여,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뇌가 조금씩 발달하면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이 우선 있겠죠.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정보가 입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야단을 받고, 그래서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과 놀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 날 싫어했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하고 잘 놀 수 있구나, 그런 학습에 의해서 신경 연결망을 형성할 거고,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교리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습관을 따라야 해, 이렇게 종교에 의해서도 신경 연결망이 형성될 거고, 교육,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신경 연결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의 나라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배경에 의해서 형성된 현재의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구축해온 이 신경 연결망이 자기 자신을 제약하고 있다면, 과거의 기억 또는 사회의 잣대가 자신을 제약하고 있다면, 안 좋은 습관, 그리고 남들의 평가, 남과의 비교,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신경 연결망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신경 연결망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하고 태어난 그 순간에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구상에 늘어난 한 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생명으로서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으로서 어떠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신경망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와 유전과 학습, 교육,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한테 만든 만약에 부정적인 신경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존엄한 인간으로서 지구에 태어난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신경 연결망을 한번 바꾸어 볼 수도 있겠죠. 자신의 삶을 이루는 신경 연결망을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뇌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뇌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좋지 않은 신경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좋은 신경 연결망을 창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뇌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교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뇌가 변화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뇌에서부터 몸으로 가는 변화, 그것을 여기서 탑다운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몸에서부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막 운동을 했죠. 그것은 몸에서, 말초에서부터 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탑다운이라는 것은 명상이라든가 의식 코칭 등에 의해서 의식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 이 변화가 왜 일어나냐면 우리의 중추신경계는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온갖 장기와 연결되어 있고, 혈관을 통하여 호르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분비계, 면역계, 중추신경계, 그리고 모든 몸의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이 좋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은 변화가, 중추신경계에 좋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몸 시스템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바꾸기 힘들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몸 시스템을 먼저 변화시키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시스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이러한 새로운 환경, 또는 지구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긴다, 새로운 변화한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의 면역 시스템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성격과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양방향의 단련을 통해서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존엄한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교육이 목적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뇌교육으로 정말 뇌의 신경 연결망이 변할까? 어떨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그렇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와, 박수. 네. 2013년도에
인지 정서 신경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이러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뇌교육에 의해서 피질과 백색질이 변화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 자기 공명 영상법에 의해서 피질 두께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전두엽의 피질 두께가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자기 공명 영상법 피질 사진을 보면은 전전두엽의 피질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인지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정서 조절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두엽 백색질의 증가가 보여졌는데, 이것은 확산 텐서 영상이라는 것으로 찍은 것인데, 백색질이란 것은 우리가 어떠한 복잡한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습 능력의 향상과도 상관이 있는 결과가 시사되어진 것이고, 또한 2011년에 뉴로사이언스 레터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뇌교육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뇌교육 그룹이 활발한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보고되어졌습니다. 이런 전전두엽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고차 사고 능력과 중점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전두엽이고 이 부분이 편도체인데, 편도체는 부정적인 정서를 제공하고 공포, 두려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항상 제시하고 있는데, 전전두엽에서 그 편도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의 편도체 조절력이 줄어들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몸 안에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잘 알려진 스트레스 반응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스트레스가 왔다고 정보가 갑니다.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다시 부신피질로 스트레스가 왔네 이렇게 정보가 전해지면 부신피질에서 그래 스트레스 코티졸을 분비할 거야 하고 코티졸을 분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이 되면은 코티졸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면은 분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분비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코티졸이 돌고 돌아서 뇌로도 갈 수 있고 우리 몸의 전반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많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해서 세포를 죽이게 만들고, 또한 세포 안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기능적 단백질의 종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질병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 조현증,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병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교육에 의해서 전전두엽이 아까 두꺼워진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이러한 전전두엽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뇌교육의 기능을 시사하는 것인데, 그럼 과연 뇌교육으로 정말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는지 많은 연구 디자인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뉴로사이언스 레터지에 따른 보고에 따르면 스트레스 레벨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는데, 이 뇌교육 그룹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 정서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스트레스지에 따르면 어떠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레벨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교육 기반 명상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이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도 스트레스 레벨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뇌교육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는 다른 여러 가지 연구 디자인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또한
몸 안의 생리학적 변화도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스트레스 감소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계 내분비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른 생리학적 변화도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혈중 산화질소 증가가 보고되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컴프레hen시브 사이키애트리 저널에 보고된 것인데, 뇌교육을 한 그룹에서 혈중 산화질소가 거의 2배가량 증가, 아주 많은 증가인데, 이 혈중 산화질소란 것은 들어보셨죠? 어딘가에서? 네, 광고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혈중 산화질소라는 것은 우리의 혈관을 유연하게 해서 혈관에 탄력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예방에 이 뇌교육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또한 이 혈중 산화질소라는 것은 이 혈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병이 주변에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뇌교육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교육에 의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게 런던대 그룹에 의해서 2012년도와 2014년도에 보고가 되었고, 이 수면 시간이라는 것은 정신 건강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뇌교육에 의한 정신 건강의 향상이 시사되어지는 결과입니다. 또한 이 이외에도 문제 해결 능력, 정서지능, 회복력 향상이 보고되어졌고, 또한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조금 더 내성적이기도 하고 조금 더 외향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뇌교육 명상에 의해서 유전자 배경과 상관없이 신경증적 성향이 감소하고, 또 행동 억제가 감소하고, 외향적 성격은 증가하고 열린 마음이 증가한다는 것이 2016년도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선천적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교육 훈련으로 우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생 유전적 변화도 이 뇌교육에 의해서 유도되어진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아까 2013년도에 스캔지에 따른 그 뇌 구조의 변화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어떠한 뇌의 부위가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았을 때 뇌교육에 의해서 주의 조절력이 향상되고, 집중력, 그리고 감정 조절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같은 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자아 인식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통합적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뇌교육은 뇌의 주인으로서 뇌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까지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 대해서 알려졌고, 또한 몸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변화, 그리고 성격, 사회성의 변화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뇌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뇌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뇌를 활용하는 능력을 과연 측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뇌에 관한 지수에서는 뇌의 지능을 검사하는,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지능지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서적 능력을 측정하는 감성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를 활용하는 능력, 뇌를 개발하는 능력,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지수는 개발되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와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는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교수진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뇌활용 지수에 전신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쭉 있어 왔고, 올해 오늘 같이 오신 상담심리학과 윤선아 교수님과 이제 제가 주축이 되어서 이 브레인 어퍼레이팅 쿼션트, BOQ, 뇌활용 지수란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사이트 www.boqtest.com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뇌활용도를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이란 것은 뇌를 활용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부정적 신경 연결망은 보내고 버리고, 그리고 긍정적 신경 연결망은 만들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신체 조절 능력과 자신의 정서 조절 능력, 그리고 인지 조절 능력을 통합적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개발되어진 프로그램이 뇌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향상은 우리 몸의 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서울학습관이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천안의 본교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를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뇌교를 배우고 연구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